자, 개막을 했고 뛰는 건 선수들이지만 지휘하는 건 감독이니까 사령탑들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늘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야구 감독은. 프로팀 감독은 딱 10명 있는 그 자리인데 특히 경기를 운영하는지 선수단 이끄는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올 시즌 그럼 새 얼굴이라고 할까요? 그럼 4분 정도 계세요. 네. 염경엽 감독님이 이제 LG를 맡으셨고 강인권 감독, 박진만 감독은 대행 꼬리표를 뗐고 네. 그리고 이제 두산이 이제 이승엽 감독을 앉혔고 이렇게 해서 총 10분의 감독 그리고 레리 서튼, 수베로 감독 이렇게 롯데 하나를 이끌고 있고 쭉 화려한 면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감독도 있지만 네. 올해로 계약 기간이 마지막인 감독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이 여러모로 이제 중요한 시즌이 될 텐데 쭉 보면 좀 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젊나요? 저는 젊다고 뭐 그래요? 못 느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 정도 됐기 때문에 다른 감독님들도 그 나이 때 다 감독님을 하셨던 나이였고 근데 이제 이승엽 감독이라든지 박진만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박진만, 그러니까 이승엽 계속 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봐서 어려 보이는 거지 나이로 볼 때는 어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되는 거니까. 네. 이승엽 감독이 감독을 한다고 박진만 감독이 감독을 한다 이러니까 그러는 거죠. 실제 나이를 보면 아니죠. 젊은 나이는 아니죠. 제가 괜한 얘기. 이제 10개 구단 감독 중에 가장 어리신 이승엽 감독, 박진만 감독 그리고 강인권 감독까지 초보 감독들을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자 커리어 모든 걸 통틀어서 정식 감독은 처음이신 분들이잖아요. 스토브 리그 가장 핫했던 인물을 꼽자면 당연히 이승엽 감독이 들어가겠죠. 초보 감독 치고는 거액도 안겨주기도 했고 물론 삼성 팬들은 왜? 라고 했습니다만 두산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고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 시범 경기 거쳐서 이제 개막을 했어요. 개막 전에 기가 막히게 또 승리를 하셔가지고 이게 이거 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9회 끝내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약간 그 아이처럼 좋아하는 그 모습이 방송에 잡히기도 했는데 최강야구에서는 감독으로 모셨던 분이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판 자체가. 그렇죠. 같은 야구단 감독이라고 해도 약간 파격적인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두산은 확실히 힘을 실어줬고 애초에 친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수 때도 친하셨고 그 감독 이승엽 어떨 것 같으세요? 선수로서의 커리어와 경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는 지도자 경력은 최강야구 감독이 처음이지만 일본 야구든 미국 야구든 한국 야구든 여러 우승을 통해서 영어 경험을 통해서 요소요소에 팀이 뭐가 필요한지 분위기를 어떻게 장악해 나가야 되는지는 이승엽 감독님처럼 좋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첫 경기를 두산 야구가 개막전에 이길 때 최강야구를 보는 줄 알았어요. 이 감독으로서에 대한 이런 앞으로 기대감 좀 많이 보였고요. 무엇보다 작전을 요소요소에 딱 내는 모습을 보면서 번트의 타격감이 안 좋은 허경민에 대해서 강공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이 역전 찬스를 만들었고 순간순간 결단력이 참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이분이 신인 감독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그 말씀하신 경험이 그러니까 최정상을 항상 찍으셨던 것 같지만 좌절도 맛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일본 넘어갔을 때 힘든 시간도 있었고 국제대회 가서도 그렇게 땅 파고 들어갔다가 땅 쳐서 영웅되고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업다운이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거 다 경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리고 일본 커리어가 또 길기 때문에 일본 야구에 대해서 잘 아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감독의 이 역량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아무리 개막전이고 뭐 두 번째 게임은 지기는 했지만 선수들이 포기를 할 줄 모른다. 포기하는 거에 대해 아까워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어떤 쪽으로 팀의 분위기를 장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럼 제가 현장 가면 꼭 물어봐요. 네, 여쭤봐 주십시오. 한 거 없는데? 이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봐도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뭐 이러실 것 같긴 해. 자, 삼성의 박진만 감독입니다. 이승엽 감독과도 뗄 수 없는 게 삼성인데 박진만 감독도 삼성과 인연이 길어요. 깊고 작년에 8월 달에 감독 대행으로 올라와서 쉬운 경기를 지휘하셨고 5할 이상의 승률을 내면서 정식 감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식 감독이 되자마자 훈련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구단에 얘기해서 마무리 캠프도 유일하게 해외로 나갔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저도 현장에서 선수들 봤지만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하자면 다들 지쳐갖고 진짜 힘들구나 말은 못 걸겠더라고 선수한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훈련해서 개막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전문가들 혹은 해설위원들의
예상을 봤을 때 이렇게 높은 평가는 못 받고 있잖아요. 네. 하위권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유입은 없고 전력 유출만 있고 젊은 친구들 많고 이게 다 박진만 감독한테 부담일 거란 말이죠. 네. 리빌딩도 해야 되고 성적도 내야 되고 근데 시즌 개막하기 직전인데 김현준 골절상은 또 웬 말이야. 네. 근데 뭐 물론 그거 빼고는 전력이 오롯이 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2연전 1승 1패 했고 뭐 시작이 뭐 아주 나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강인권 감독 얘기할 텐데 작년에 뭐 워낙 길게 감독 대행으로 시즌을 지휘하셨기 때문에 약간 2년차 같은 느낌은 좀 들고 대행으로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셨고 그 애쉬도 이제 당시가 빠졌기 때문에 노진혁도 갖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좀 있어요. 이 감독의 지도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이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승엽, 박진만, 강인권 3명을 딱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공통점은 저는 카리스마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엄하게 딱 서가지고 이런 카리스마가 아니라 네. 선수단 장악력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까 그 부산 얘기하셨을 때처럼 네. 딱 장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 아마 이 세 분이 지각 변동이라고 할까요? 큰 좀 충격파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승엽 감독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박진만 감독님 스타일은 삼성 야구를 보면서 최근 몇 시즌만 해도 빅볼 야구를 추구했다 그러면 다시 스몰볼로 들어오면서 뭔가 베일스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 야구를 보면서 이제 야구다운 야구가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게 삼성이라 가지고 젊은 선수들이 발이 많이 빨라지면서 역시 박진만 감독의 스타일대로 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기는 야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강인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옛날에 그 차 있죠. 선전할 때 소리 없이 강하다. 내간자. 야 그런 느낌의 저것에서 굉장히 조용히 장악력이 있는 그런 강한 느낌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알아서 잘 움직이는 예전에 뭐 김경문 감독님이 약간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의 카리스마가 좀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알아서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는 강인권 감독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대행 되시고 이제 내려가서 인터뷰를 몇 번 하면서 봤는데 이 사람도 세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차라리 아시겠지만 말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세요. 말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표현도 모르고 다른 마음을 모르니까. 항상 이제 젊은 피, 새로운 피라고 하지만 그것도 선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감독도 새 감독은 새로운 수혈이 돼서 좀 리그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좀 좋게 잘 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감독의 국적을 바꿔봅시다. 2명이 계시죠. 서튼 감독과 수베로 감독. 여기도 공통점이 있어요. 올해가 계약이 마지막 해입니다. 많은 기대를 얻고 부임을 하셨죠. 근데 기대와 다르게 성과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롯데부터 봅시다. 2021년 시즌 시작하고 허문회 전 감독이 이제 물러난 이후에 1군으로 올라오셨고 승률 5할 만들면서 잘 재정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식 감독으로 이제 짠 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성적이 8등이야. 참 좀 아쉬움이 컸는데 그러고 이제 올 시즌 앞두고 롯데가 지갑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유광남 안 치우고 노진혁 세우고 한현희 세우고 다다다닥 그래서 이제 롯데 올해는 다르나? 이렇게 막 이제 가게 됐어요. 젊은 선수들도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악재가 하나 있긴 했지만 그건 애써 무시하시고 마운드 이 정도는 확실하고 국내 선발이 뭐 박세용 한현희에다가 나균환 경기 보셨습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그 외국인 2명에 선발 이렇게 되고 뭐 타선은 이대호의 공백이 아쉽다면 아쉽지만 그렇다고 결코 약한 타선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2경기 한 게 전부긴 합니다만 어쨌든 1승 1패를 했고 원정에서 시작하면서 롯데 올해 어떨까? 감독은 또 어떻게 할까에 대한 관심이 막 증폭되고 있는 상태고 하나도 이제 수베로 감독 얘기를 뭐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최하위니까 리빌딩 하는데 그 리빌딩 언제 끝나요? 라고 하는 팬들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역시나 올해 지갑을 열었어요. 한 120억 정도 썼으니까 꼴찌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시즌이 끝나면 결과가 턱하니 나올 텐데 서튼 감독과 수베로 감독 올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막연한 예상이긴 합니다만. 근데 정말 계약 마지막이기는 하지만 뭐 3년 동안에 굉장히 팀이 제일 안정적으로 지금 뭔가 만들어진 느낌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 야구도 뭐 황성빈 선수도 있고 되게 빠른 야구와 장타력을 갖춘 야구, 선발 야구 중간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팀 자체의 단단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 롯데 야구 올해 재밌겠다라는 느낌도 저도 많이 받았고요. 뚜껑을 열자 말자. 하나 야구도 아쉽게 키움 전에 2패를 하겠지만 호락호락하는 하나가 아니다. 그럼요. 네. 두 분 다 끝내기 한타로 지긴 했지만 정말 올해 재밌겠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는 스미스 선수의 부상. 저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불안 요소는 내야 수비다. 사소한 플레이에 좀 실책이 많이 나오는 내야수들의 그런 모습이 나오기 두 경기를 봤지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올해 하나는 또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즌 초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처럼 0대 10으로 지다가 1점 내면 환호했던 팬들인데 이제 1점 싸움이 된단 말이죠. 네. 이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소한 거 하나 그런 쪽에서 조금만 더 다듬으면 하나도 올해 충분히 괜찮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쪽이 수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LG KT 염경엽 대 이강철 광주 일고 서울배 미디어데이 때 저는 미디어데이 현장에 갔으니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나갔어요. 우승 후보를 물은 게 아니라 가을 야구에서 자기 팀과 어느 팀이 붙을 것 같으세요라고 질문이 나갔는데 LG KT가 거의 몰표가 떨어졌어요. SSG는 뭐 디펜딩 챔피언인데 공공의 적이 아니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두 분 감독한테 질문이 갔는데 이렇게 개막 2연전 이기겠다.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개막 선발을 택했다라고. 염경엽 감독은 제가 후배긴 하지만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이기고 뭐 이렇게 약간 설전 안에 설전이 미세하게 오갔는데 1승1패씩 했잖아요. 개막 2연전 보셨을 때 아, 둘 다 참 지기 싫어하는구나 라는 건 좀 보이셨을까요? 어땠을까요? 아 이렇게 2차전에서 난타전을 주고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었던 거는 그동안 KT 다소 약했던 KT 선수를 이렇게 공략을 잘할 거라는 것도 예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올 시즌 LG와 KT가 맞붙을 연전을 생각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시즌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 두 분의 지략 대결이 과연 어떻게 또 선발 롯데신을 어떻게 끌고 갈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경기 연장 10일에 스키즈 딱 LG 그 연경 감독 스키즈 그거 뭐 와 저기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번 했잖아요. 14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동안 몇 시즌 동안 LG 트윈스 불펜 최강이었잖아요. 최강의 방패를 자랑하던 LG 트윈스가 무너졌다. 뭐 시즌 시작한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또 가다듬을지 고우수 선수의 빈자리 하나가 이렇게 크다? 정우영, 뭐 이종용, 뭐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들이 아직까지 완전체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정상궤도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받아가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쪽만 잘 어떻게 된다면 그 몰표를 받았던 것처럼 정상에서 이렇게 한판 대결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도 KT가 저는 생각 외로 타선이 강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투수 선발진은 굉장히 좋더라도 이제 나이 든 선수들도 좀 있고 타선은 어떻게 조합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희망 경기 때도 그렇게 강한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즌 땡 하자마자 갑자기 빠바바박 터지는데 이게 야 역시 마법사는 틀리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알포드 뭐야? 알포드가 강백훈 왜 저래?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맞대결 중에 하나거든요. 10팀이 있지만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어떨지 계속 저도 좀 주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요 사령탑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또 왔습니다. 어려운 시간. 누가 제일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도 저는 이승엽 감독님이죠. 이렇게 또 친분을 아니요 뭐 개인적인 뭐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몇 년 동안 가을 야구도 하던 두산이 작년에 떨어졌지만 과연 또 올해 이승엽 감독이 어떻게 빅볼을 추구하던 두산 베어스를 과연 스몰볼과 빅볼을 같이 엮으면서 어떤 팀 분위기를 바꿔갈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상 저 친분 관계에 따른 설명이셨고요. 네. 뭐 이름값이 뭐 너무 거대하신 분이기도 하고 프로의 지도자 커리어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감독으로 직행하는 사실상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좋은 선례가 돼서 쭉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한 분 더 있는데요. 추가해 주시죠. 네, 박진만 감독님.
왜냐하면 두 분 다 저랑 같이 네. 올림픽도 나가고 야구를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감독 대행으로서의 작년에 좋은 성적과 팀 분위기를 바꾸시긴 했지만 그 꼬리표를 떼시고 정식 감독으로 이번에 처음 이제 되셨잖아요. 근데 과연 박진만 감독님의 야구 정말 어떤 야구일까? 우리가 옛날에 저가 해보면 수비 잘하시고 굉장히 여우 같은 느낌의 야구 수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감독님 야구 여우한테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김재박 감독한테 김재박 감독한테 배웠으니까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재박 감독님한테 배운 거 많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등번호도 그 감독님 얘기를 하시던데 자 이승엽 박진만 동갑내기 슈퍼스타 출신 감독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한번 쭉 지켜볼게요.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3연전 체제가 막 시작이 되는데 선수 보고 승패 다 좋은데 감독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지켜보는 것도 팬들이 야구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